부족한 재정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역을 펼치는 미자립 교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단법인 사학 미션 네트워크가 개최한 2024 정기총회에 여야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해 사학법 개정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21개 교회가 연합해 진행한 필리핀 단기 선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와 새물결 선교회, 포도나무 교회가 전남 장성에 있는 상무대를 방문해 뜨거운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미자립교회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자립교회는 교회만의 재정으로 자립이 어려운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을 만나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관을 끼운 나무 조각을 곱게 갈아줍니다. 매끈해진 두 개의 조각을 연결하면 멋진 만년필이 완성됩니다. 앞에는 또 요 비슷한 걸 또 하나 깎아가지고 두 개에다가 다 넣어서 조립해가지고 만년필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평일에 목수로 일하는 박일영 목사는 주일이면 본업인 목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인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형편이 어려운 다른 교회들의 인테리어도 직접 돕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하는 거는 인테리어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조그만한 뭐 상패도 만들고 주문받은 것들 그러니까 의뢰받은 것들은 뭐 여러 다 합니다. 나무로 된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쉼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공 일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교회 인근 철공소의 공간을 빌려 공방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교단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수업들을 좀 개설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저는 선교라고 목회고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미자립 교회의 섬김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선한이웃교회는 5년 전부터 모국을 방문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선교지를 떠나 갈 곳이 없던 선교사들에게 든든한 쉼터로 활용됐습니다. 여기가 모두 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잘 묵다 가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공해드리고 또 하남 안에 좀 쉴 곳이 있나 이런 거 있으면 함께 차량으로도 이동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선교관 안에 누수가 발생했고 결국 전기와 수도까지 모두 끊겼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단전이 일어났고 지금 벽지나 뭐 장판이나 천장이 다 누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 봄부터 선교관을 이용하겠다는 선교사들이 있어 공사가 시급한 상황.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로 힘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교단의 지원 대상에 선정돼 선교관은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져서 이 공간이 교인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미자립 교회들의 선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인 감소세에는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견디는 시대인 것 같고 잘 견뎠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 속에 전도를 위해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미자립 교회들의 부활을 위해 전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올해는 고등교육의 기초가 된 고교 평준화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립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사학 미션은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학법 개정안의 위기 앞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자입니다. 현황이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사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교계와 학계 관계자들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 사립학교 미션네트워크는 2024 정기총회를 맞아 사립학교 교원 임용 방식의 제안으로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들의 학교는 반드시 기독교 학교이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학미션은 사립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교원 임용의 자율성 침해로 진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과정에도 국가의 필기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해야 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사학미션은 기독교인이 아닌 교사를 채용할 시 건하기념 실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원 임용 관련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이날 총회에선 입법 활동을 하는 여야 정당 의원들의 사학법 관련 발언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기독교 사학의 고유 역할이 반영된 교육정책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말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 당과 또 정부는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사학법 마련의 배경은 재단 운영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다며 사립학교의 입장 지지는 공약이 아닌 자신의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겠다. 교계의 발언과 생각과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는 방식의 입법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교원들을 이렇게 임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 두 가지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사립학교 내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 내에서도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꺼려지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꼭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은 좀 이게 문제가 아닌가. 올해는 고교 평준화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고교 학점제 시행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사학미션은 올해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 회복과 교육법의 정상화를 위해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해마다 집중 선교 훈련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에 자리한 두날개 선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무려 365명의 성도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입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21개 교회 365명과 연합해 진행한 필리핀 마닐라, 마리끼나 지역 단기 선교 현장입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연합선교팀을 이끈 두날개 선교회 김성곤 목사는 해마다 이 같은 선교 집중 훈련으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또 증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선교팀은 두날개 선교회가 2010년과 2012년에 세운 마닐라와 마르끼나 교회에 5박 6일간 머물며 주변 도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에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번 아우니시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통해 대규모 연합선교의 성공을 알린 두날개 선교회는 올해 여름과 겨울 연합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부울경본부 이진우입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와 새물결 선교회, 포도나무 교회가 전남 장성에 있는 상무대를 방문해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상무대 교회와 함께 진행한 이 집회에는 2024년 입영훈련에 참석한 신임 장교와 군인 기독장교연합회원 800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뜨거운 찬양과 함께 이 시대 청년들의 공감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웨이크업도 선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게 우리 이번 뮤지컬의 핵심이 아닐까. 상무대 교회의 손봉기 담임 목사는 사역에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신임 장교들이
전방에 가게 되면 이 땅의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그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할 그런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군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민족을 살리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단법인 청년선교 측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장교들이 초급 지휘관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 캠퍼스와 열방, 지역 교회를 섬긴다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료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종교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엔 기독교계를 대표해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과 의료개혁, 또 정신건강 증진과 문화유산 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계가 의료개혁을 성원해주고 있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설득해 개혁을 잘 추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앞서 장종현 대표회장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료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세군 전라지방 본영이 건전 생활 절제 캠페인을 열고 건강한 삶을 위한 권면에 나섰습니다. 8일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전라지방의 군우 회원들이 참여해 지역의 시민들에게 홍보지를 전달하며 절제 문화에 대한 길거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금연 금주라는 것이 이제 크게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진 않지만 이제는 마약 중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접근성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세군 창립 초기부터 시작된 절제 캠페인 운동은 전 세계 구세군 지부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한국 구세군에서도 100년의 역사를 따라 건전생활 가로전도, 가두 캠페인, 청소년 보호산업단, 에이즈 예방사업, 성인 재활센터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6년 전 소방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평생 모아온 5억 원을 기탁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소방청은 12일 대구 강북 소방서에서 소방영웅 김기범 장학기금 기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고 김기범 소방교는 1998년 대구 금호강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소방청은 5억 원으로 매년 순직 소방 공무원 자녀와 군의군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폭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데에 대해 답했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산업연구원은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 인력 양성 과제 보고서를 통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60%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학 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5만 개, 정보통신업 38만 개 등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복궁 흥복전 북쪽에 위치한 영운당 일대가 약 110년 만에 복원됩니다. 영운당은 임금의 후궁들이 머무는 처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훼손됐었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영운당 권역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국농유적본부 관계자는 전기등소에 석탄을 보관하던 탄고 건물터도 정비해 고정연간 경복궁의 복합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시작 후 이틀 연속 무력 공방을 이어가면서 양측 간 전면전 발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헤즈볼라가 이날 오전 2차례 로켓 100여 발을 자국 북부 국경지대에 쐈다고 밝혔고 헤즈볼라도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에서는 유혈 충돌이 발생해 12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라마단 시작에 맞춰 테러에 대비해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들이 밀집해 있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도 경찰을 수백 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긴급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13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자금줄이었던 유럽 평화기금에 약 7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기금을 확충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한편 대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자국 TV방송에서 러시아가 핵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란 질문에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핵무기는 항상 전투 준비 태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를 엄격히 통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언론 매체 취재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자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 동맹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에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은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면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한국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이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 이후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생산 과정을 검사한 결과 점검 항목 102개 중에 40개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타임스는 보잉의 737 맥스 생산에 대한 연방항공청 검사 결과 설명 자료를 검토한 이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지난달 보잉 기종 중 하나인 787 드림라이너와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전 보잉 직원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은퇴할 때까지 32년간 보잉에서 근무한 존 바넷은 787 드림라이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의도적으로 저품질의 부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내부 고발 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소송 절차에 응하고 있었으나 지난 9일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까지 미세먼지가 남아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다소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올라 한층 더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8도, 광주와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6년 전 소방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평생 모아온 5억 원을 기탁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소방영웅 김기범 장학기금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들이 숨지고 26년의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또 앞으로의 삶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소방청을 통해 매년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 등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심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각박한 우리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